삼성전자가 기술을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1등 업체고 SK하이닉스는 따라가는 2등 업체인데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한테 뭘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투자자들.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나 여기서 조금만 잘해주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많다고 보고 있고, 이제 사실 이제 HBM 관련주 얘기를 또 여기와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AI 반도체. 이게 이제 뭐 생성형 AI 붐이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붐이 일었고, 올해도 이 테마가 계속해서 간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생성형 AI에 들어간 HBM을 누가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의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얘기를 뽑히는데, 이 HBM과 관련된 회사들은 어디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HBM은요, 올해 쇼티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전방 시장에서 HBM 필요로 하는 칩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 제너럴 퍼포즈 GPU에만 주로 쓰이고 있죠. HBM3라는 4세대 제품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칩들, AMD도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해서 나오고 있고, 거기도 HBM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AMD의 항상 그 마케팅 포인트는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HBM 훨씬 많이 써.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MI300X라는 지금 H100의 대항마 제품은 H100이 지금 80GB HBM을 쓰거든요. 근데 MI300X 같은 경우는 192GB를 써요. 그러면 이게 2.4배가 많거든요. 기본 칩당 이 소유량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자체 AI 가속기를 칩을 많이 설계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에 쓰는 D1이라는 칩인데 여기도 HBM이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설계칩 마이아 100이라는 가속기를 내놨는데 거기도 앞으로는 HBM 많이 써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HBM 쓸 때도 많은데 지금 제일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는 하이엔드 쪽은 SK하이닉스밖에 없죠. 원래는 삼성전자가 작년 9월부터 양산하겠다. HBM3.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양산이 안 됐죠. 안 됐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삼성전자가 일부 이원화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HBM 라인을 2.5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급량이 좀 늘어나긴 할 건데 문제는 삼성이 2019년에 HBM 팀을 해체했고 그 뒤로 연구 개발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율 안정화되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올해 SK하이닉스 물량을 일부 이원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유의미한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한 7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 HBM 쪽에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이크론은 HBM 쪽 거의 연구 개발을 안 했어요. 왜냐면 마이크론은 그때 인텔하고 옵테인 메모리라는 그 상변화 메모리 쪽으로 뭐 타깃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헛다리였던 거죠. 그래서 HBM 쪽에 하려면 일단 D램을 낱장을 생산하는 거는 마이크론도 할 수 있어요. 1A나 1B 공정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칩을 구멍을 뚫고 TSV로 구멍을 뚫고 칩을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두 개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핵심 공정인데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올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일단 표면적으로는 회사가 7억 달러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도 못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금 업계의 컨센서스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문득 아까 이제 반도체 프라이싱 앞에서 이제 장비주, 소재 부품주, 그 다음에 PCB까지 연결돼 있을 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은 소재 부품주에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돼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PBR 밴드를 많이 쓰는데요. 보통 1.1배가 저점이고요. 2.2배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 PBR 밴드를 보면 SK하이닉스는 거의 PBR 2 수준까지 와 있어요. 거의 1.8, 1.9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는 거의 1.3, 1.4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왜 나온 거냐? 작년 시장을 보면 돼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HBM 때문에 두 회사의 완전히 밸류에이션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전자가 기술을 주도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1등 업체고 SK하이닉스는 따라가는 2등 업체인데 이게 AI 반도체로 인해서 주문형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는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새로 부상했는데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작년에 SK 하이닉스는 거의 2배, 100%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는 40%밖에 못 올랐죠. 그러면 주가 여력이 삼전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삼성전자는 독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이제 HBM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면 주가가 100% 올랐음에도 SK 하이닉스의 가능성이 좀 더 보여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투자 스타일인데 보통 이제 투자 스타일을 굳이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모멘텀 투자자들을 나눌 수 있고요. 계속 가는 주식이 간다. 그리고 밸류가 싸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사서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가치 투자자들이 있는데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주식이 계속 가고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주가는 또 올라가요. 희한하게. 작년에 인텔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텔이 잘할 거라고 기대를 안 했는데 인텔에 대해 기대감이 너무 낮으니까 얘가 조금만 잘하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텔이 작년에 거의 90% 올랐거든요. 이제 삼성이 약간 비슷한 컨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한테 뭘 기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투자자들이. 근데 삼성이 지금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시스템 LSI나 여기서 조금만 잘해주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많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그리고 PBR 밴드 기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모멘텀 하나만 넣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투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뉘어질 것 같은데 HBM 관련주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곧 뭐 생성형 AI,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가 예전보다 우리가 뭐 사실 십수년 전부터 2016년 알파고 시대 때부터 AI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AI가 이렇게까지 피부에 와닿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게 이제 작년부터인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하단에 HBM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되지만 이 회사들 말고 또 주목해야 될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은 AI라는 혁명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AI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AI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 덕분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한테서 세계 시총 1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왔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AI가 점점 더 이렇게 가소가 된다 그러면 메모리 자체가 기존에는 범용이었잖아요. 범용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 놓고 항상 재고라는 게 있으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니까 메모리는 낮은 멀티플을 받고, 불확실성이 적은 주문형 메모리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높은 멀티플을 받았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때는 D램 사업부 쪽에서만 TSMC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TSMC보다 못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라는 이 업의 본질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AI 시대에 접어들어서 점점 더 메모리가 주문형 시장이 커집니다. 점점 더 이제 자기네들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서에 맞는 메모리를 필요해지게 되고 자기들이 설계해서 하면 그에 맞는 메모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에 보면 중요한 프로세서가 두 개가 붙어요. M2라는 프로세서가 있고 그 센서를 프로세싱 해주는 R1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 R1 옆에 붙는 게 모바일 D램인데 기존의 LPDDR5X 같은 범용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애플이 주문 설계해서 하이닉스한테 생산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메모리가 범용 시장이었는데 점점 더 스페셜티 비중이 커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져야겠죠. 자,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멀티플을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TSMC 의존도가 너무 커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 칩은 만들면 팔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을 주문을 넣으면요. 인도받는 게 40조 걸려요. 근데 지금 그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칩을 못 받아서 고도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병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엔비디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TSMC가 못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파운드리 쇼티지라 그러면 웨이퍼 이거 못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쇼티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전 모드 있죠. 요게 코어워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2.5D 복합 구조인데요. 이 캐파가 없어요. 이 캐파가 작년 연초 기준으로
월 17K밖에 안 됐어요. 17,000장 웨이퍼 기준으로 요거밖에 없는데 투자를 엄청 열심히 빨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월 4만 장도 안 됩니다. 월 4만 장도 안 되고 이거를 올 연말까지 월 8만 장까지 늘린다라는 게 TSMC 목표인데 이제 또 병목이 생기는 거죠. 코어스 쪽에서 캐파가 늘어나서 병목이 해결된다 그래도 지금 HBM 공급이 못 따라가줘요. 이게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한 다양한 류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왜냐면 기존에 이제 D램 중심의 메모리에서 주문형 메모리로 판이 바뀌고 있고, 주문형 메모리의 대표 주장은 이제 HBM이고, HBM과 관련한 얘기에서 이제 TSMC도 지금 주문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HBM도 지금 주문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사가 어디인가,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결국 들어보면 또 SK 하이닉스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삼성도 처음에는 이 HBM이라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안 하긴 했지만 금방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수요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작년에 슈퍼스타 기업이 한미 반도체인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걸 칩을 이제 수직으로 쌓는 거잖아요. 쌓을 때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꽂으라 그러면 칩에다 구멍을 뚫는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TSV 기술이에요. TSV 기술하고 그리고 칩끼리 두 개 붙이는 거 있죠. 요게 본딩이라는 기술인데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TSV 기술은 해외 장비 업체들이 해요. 주로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자, 중요한 건 본딩이라는 기술이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는데, 우리는 그냥 칩을 붙인다라고 하면 딱딱한 칩을 이렇게 붙이는 줄 알잖아요. 이게 웨이퍼 한 장, 칩 낱장 한 장이 종이 A4 용지보다 얇아요. 그래서 잘못 붙이면 이게 훅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 워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분량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렇구나.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 정도로 뛰어난 거는 그냥 뭐 결국에 그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뭐 다른 데가 더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칩을 이렇게 본딩으로 붙여본 회사는 많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ASMPT라는 회사도 잘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신카와라는 회사, 도레이라는 회사도 되게 잘했는데, 자, 차이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 칩 하나 붙일 때는 잘 붙였는데, D램이 아까 12층짜리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본 게 한미반도체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그냥 생성형 AI라는 섹터로 보면은 요 테마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인지하기에 대형 회사들, 뭐 MS, 뭐 오픈AI랑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 HBM을 뭐 주도하고 있으니까 HBM3.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거 쌓을 때 어떻게 쌓느냐, 쌓는 그 독보적인 기술이 있느냐, 독보적인 기술도 그냥 독보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 1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네네. 그게 이제 작년에부터 붐업이 된 회사들이 다 EUEC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